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자 미국 대형마트에 또다시 사재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라면과 휴지에 이어 이번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진열대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죠. 어떤 고객은 빈 선반 앞에서 박스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녁 시간을 뒤흔든 이 한국산 제품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제 인생 대부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 뉴스 헤드라인에서 들리는 장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곳은 위험하고 분단된 나라,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동아시아학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라가 반으로 찢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저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한다는 뉴스를 보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은 작고 부서지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 그런 나라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한국이 대화에 나올 때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그들도 별로 아는 것 없이 보통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동의했어요. 저는 남편 마르코와 아들 니콜라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마르코는 어렸을 때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저는 10대 때 러시아에서 이주했어요. 우리 둘 다 몇 년 전에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 삶은 좋았어요. 한 가지 큰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니콜라이의 피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니콜라이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받았어요. 사람들이 습진이나 아토피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의 피부는 항상 빨갛고 가렵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했어요. 밤에는 그가 울고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미국 의사들이 추천하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어요. 비싼 크림, 특별한 비누, 식이 변화 아무것도 오래 효과가 없었어요. 마르코는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 고급 유럽 제품을 주문했지만 그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니콜라이의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깨운 후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들이 피부 문제에 대한 조언을 공유하는 온라인 포럼을 스크롤하며 주방에 노트북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미국 약품들은 몇 년 동안 제 딸의 아토피를 고칠 수 없었는데 이 한국 크림은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한 어머니의 게시글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봤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토록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던 그 작고 분단된 나라? 그들이 정말로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한 부분은 웃고 페이지를 닫고 싶었어요. 다른 부분, 저 안에 절박한 어머니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시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절박해졌으면 저는 주문 버튼을 클릭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필이면 한국에서 온 것을 사다니. 3주 후 이상한 한국어 글자가 적힌 상자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단순한 흰색 병이 있었어요. 설명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영어 단어만 있었어요. 제가 열어볼 때 의심스러웠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저는 크림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니콜라이의 빨갛고 자극받은 피부에 크림을 발랐어요. 그의 작은 얼굴은 처음에는 움찔했다가 이내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그를 침대에 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그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피부는 덜 빨개 보였어요.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느껴져, 니코? 저는 기대를 너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많이 가렵지 않아요, 엄마. 그는 호기심으로 자신의 팔을 보며 말했어요. 크림을 일주일 사용한 후 변화는 분명했어요. 니콜라이는 더 이상 긁지 않았어요. 빨간 반점들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의 피부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제 자신의 팔꿈치에도 크림을 발라봤어요. 저도 작은 습진 반점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병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 내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판단했어요. 저는 한국이 좋거나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없다고 결정했었어요. 이제 바로 그 나라에서 온 이 작은 병이 제 아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먼 곳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제 강한 의견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마르코가 그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스킨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니콜라이에게 도움이 되던 크림이 곧 훨씬 더 비싸질 것을 의미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해요. 저는 커피를 거의 쏟을 뻔하며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떡하죠? 마르코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어두운 눈동자에도 걱정이 보였어요. 우리 둘 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크림이 없으면 니콜라이의 피부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제가 크림을 구매하던 온라인 스토어를 확인했어요. 빨간색 품절 표시가 화면에 번쩍였어요. 저는 3개의 웹사이트를 더 시도했어요. 모두 품절이었어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할 수 있는 모든 한국 크림을 사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 더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지역 엄마 그룹에 온라인으로 가입했어요. 채팅방은 공황 상태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스킨 크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딸이 습진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요. 여분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추가 금액을 드릴게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마지막 구명조끼를 쟁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역 약국이 한국 스킨 제품을 소량 공급받을 거라는 게시물을 보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바깥이 어두웠지만 이미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은 저와 같은 엄마들이었고 피곤한 눈과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우리의 숨이 작은 구름을 형성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많이 대화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아이들의 편안함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가게가 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선반에는 크림 박스가 단 10개만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하나를 잡아 가슴에 꽉 안고 있었어요.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한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됐어요. 제발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저와 반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녀의 이름은 캐롤이었어요. 그녀는 금발 머리를 한 미국인이었고 저도 수많은 시간 동안 제 거울에서 봤던 것과 같은 절박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고 제 손에 있는 소중한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만약 제가 나눈다면 니콜라이의 크림은 절반만큼만 오래 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나누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가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말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실망을 보고 싶지 않아 빨리 걸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배에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만약 제가 니콜라이를 위한 크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크림을 우리 약 캐비닛에 넣었어요. 니콜라이는 아침을 먹고 있었고 그의 피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엄마, 크림 더 구했어요? 그는 시리얼이 가득 찬 입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한동안은 마지막일지도 몰라. 왜 그 여자분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니콜라이가 저와 함께 가게에 있었어요. 저는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저는 설명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니콜라이는 그의 큰 갈색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눴다면 저만 좋아지는 대신 두 아이가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단순한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입에서
제가 잊었던 지혜가 나왔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이고 있었나요? 그날 밤 니콜라이를 재운 후 저는 우리 부엌 테이블에 한국 크림병을 앞에 두고 앉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저는 카메라에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명줄이에요. 새로운 수입새는 많은 가정들이 더 이상 그것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을 의미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이 비디오를 올리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캐롤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모든 부모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서 이 단순한 행동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제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영상이 이미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란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딸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이 크림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 세금에 대해 뭔가 해야 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지 중요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 절박한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 울렸어요. 켄지 사토라는 지역 뉴스 리포터였어요. 그는 제 영상을 보고 기사를 위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의 영상이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나 공유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에 대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배에 나비가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TV에 나오는 것이 불편했지만 저처럼 고군분투하는 모든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아야 할까요? 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다음 날 켄지는 카메라 크루와 함께 우리 집에 왔어요. 그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친절한 미소로 제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는 우리 거실에서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집을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씀하세요. 켄지는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조언했어요. 이 인터뷰는 약 1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저는 그에게 니콜라이의 전후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미국 약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었고 한국 크림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꿨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새로운 세금 때문에 더 이상 크림을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틀 후 우리 이야기는 저렴한 피부 치료를 위한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곧 더 큰 뉴스 채널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온라인에는 제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나타났어요. 미국 의약품 대신 왜 외국 제품을 신뢰하나요? 그 크림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죠? 아이의 피부에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바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크림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직 보지 못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엄격한 안전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미국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민준 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서울의 뉴라이프 코스메틱의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이곳이 니콜라이의 크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모로조바 씨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 이상 민감한 피부를 위한 피부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서울에 있는 저희 연구시설에 초대하여 저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어서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로요. 저는 마르코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는 주의 깊게 읽으면서 말했어요. 수락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멀고 저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마르코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 크림이 안전한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이건 직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니콜라이에게 그렇게 도움이 됐던 제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기회였어요. 게다가 제 아내 작은 목소리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그토록 가혹하게 판단했던 나라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켄지는 뉴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사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가 외쳤어요. 제 편집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이건 후속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기자로서 함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먼 나라에 대한 단순한 편견을 가진 엄마였어요. 이제 저는 그곳에 날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뉴스 리포터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좋아진 니콜라이의 피부에 크림을 바르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좁은 가정을 넘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박사에게 초대를 수락한다는 답장을 썼어요. 보내기를 누를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어요.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피부 크림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비행기 좌석은 불편했지만 저는 어차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15시간 비행 끝에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에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이 서울이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나라의 수도였죠. 켄지가 옆자리에 앉아 자기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해 흥분해 보였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가 제 긴장된 표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할까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놀랐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출구 근처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뉴라이프 코스메틱의 통역사 김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거의 억양도 없이 완벽했어요. 모로조바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편안한 비행이었길 바라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이 박사님이 내일 당신을 만나길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미국에서처럼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혀 위험하거나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시아는 처음이세요? 지원 씨가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너무 현대적이네요. 호텔은 제가 이전에 묵었던 어떤 곳보다 더 좋았어요. 20층 창문에서 저는 멀리 산까지 뻗어있는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불빛들이 반짝였고 서울은 마치 별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르코와 니콜라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제 아들의 얼굴이 화면을 밝게 비추었고 그의 피부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 그게 정말 한국이에요. 밖을 보여주세요. 그가 외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돌렸어요. 봐. 이게 밤의 서울이야. 와. 정말 예뻐요.
그 영화처럼 로봇들이 도처에 있나요? 저는 웃었어요. 로봇은 없지만 기술은 많아. 모든 것이 매우 현대적이야. 가족과 잘 자라고 인사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가난하고 위험한 곳으로 상상했던 것에 대해서요. 제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 씨가 일찍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용인이라는 곳까지 도시 밖으로 약 1시간 정도 운전했어요. 뉴라이프 연구시설은 나무로 둘러싸인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큰 창문이 있는 깨끗한 하얀 건물들의 집합이었어요. 이민준 박사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둥근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어요. 모로조바 씨, 환영합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토 씨, 우리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사는 우리를 시설 내부로 안내했어요. 각 방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대적인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성분을 테스트하고 공식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곳을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철학은 많은 서양 회사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피부 제품이 단순히 문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약초 성분과 현대 과학을 결합합니다. 한 실험실에서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식물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한국 의학에서 사용된 약초입니다. 우리는 강한 화학물질 없이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을 추출합니다. 저는 니콜라이를 위해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미국 크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들은 스테로이드와 때로는 그의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다른 강한 성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제품을 테스트하시나요? 켄지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매우 신중하게요. 이 박사가 대답했어요. 먼저 실험실에서 피부 세포에, 그 다음 성인 자원봉사자에게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절대 동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알레르기 반응, 자극, 장기적 영향을 테스트합니다. 모든 배치는 순도를 확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국과 유럽 안전기관의 인증서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국제 표준과 함께 우리 자신의 더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생산구역에서는 직원들이 특별한 청결 수트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박소희라는 여성이 병을 하나씩 검사하고 있었어요. 왜 각 병을 확인하나요? 저는 지원 씨를 통해 물었어요. 기계가 그것을 하지 않나요? 소희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계는 인간의 눈이 잡아내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각 제품은 당신 아들 같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 책임은 인간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곳은 얼굴 없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일과 그 영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정류장은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노인 여성의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제 할머니입니다. 이 박사가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평생 피부 문제로 고통받았어요. 한국 전쟁, 가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그녀는 산에서 가져온 식물을 사용하여 부엌에서 우리의 첫 번째 포뮬러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단순한 크림은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저는 오래된 사진을 응시했어요.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니콜라이를 돕기 위한 제 절실한 탐색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설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은 제 오래된 믿음에 도전했어요. 이곳은 이상하고 후진적인 나라에서 신비로운 무약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전통적인 지혜와 진정한 관심과 결합된 진보된 과학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일기장에 썼어요. 한국,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곳, 할머니의 지혜가 현대의학이 되는 곳, 비평을 마주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느낌이 달랐어요.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그 사람과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제 노트북은 한국의 뉴 라이프, 시설에서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할 거예요.
켄지가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며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본 진실을 알려야 해요. 켄지의 기사가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온라인 댓글이 쏟아졌어요. 또 다른 미국인이 아시아 마케팅 트릭에 속았네. 아마 제품 홍보비를 받고 있을 거야.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의 건강을 외국 제품에 맡기니?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 존슨 박사가 TV에 나왔어요. 이런 외국 제품들은 미국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웃들도 수군거렸어요. 저기 미국 의학을 믿지 않는 러시아 여자야. 아들을 무슨 아시아 국가로 치료받으러 데려갔대. 니콜라이의 피부에 크림이 여전히 효과가 있었음에도 저는 고립된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제가 미쳤거나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어쩌면 너무 믿고 싶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믿으세요. 그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편견을 넘어선 나의 여정, 한국에서 배운 것들. 저는 제 두려움, 현대적인 시설, 과학적인 테스트에 대해 썼고 니콜라이의 피부 전후 사진을 공유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저는 한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판단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넘어 가능성에 마음을 연다면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제 글은 수백 건 공유되었어요. 피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감사의 댓글을 남겼어요. 심지어 몇몇 의사들도 공유했어요. 약국에서 만났던 캐롤이 썼어요. 당신은 저에게 크림을 나눠주지 않았던 그 엄마군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더니 존슨 박사가 전화를 했어요. 연구 시설에 대한 당신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의 테스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여정이 단지 니콜라이의 피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사고방식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